제1화 노예 레이니 에클레시아 두 번째. 오르엔과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방으로 돌아온 레이니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나 사실은 영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다.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말이다. 정말 내 자신에게 화가 나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청혼을 받아들일까 하고 계산을 해버렸어. 오르엔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평생 노예로 지내야 한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방도 오르엔의 총애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그나마 남녀 따로 방을 쓰긴 하지만 노예들이 지내는 곳은 대부분 더럽고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는 한다. 주인에게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말이다. 그런 면에서 레이니가 지내고 있는 방은 지상 낙원이었다. 누추하고 작지만 다른 노예들이 쓰고 있는 방에 비하면 매우 깨끗하고 따뜻한 편이었다. 원래는 오르엔이 더 좋은 방을 주려 했으나 레이니가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하녀들이 쓰는 방을 얻게 되었다. 노예로, 그것도 생전 한 번밖에 보지 않은 이의 집에 얹혀 사는데 그런 호사를 누리는 건 편치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지금 노예의 신분이다. 죄를 생각하며 신분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야 왕을 향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테니까 말이다. 툭! 어라? 왕을 생각하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레이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떨어진 눈물을 바라보며 레이니는 숨죽여 소리를 질렀다. 왜 바보같이 잊지를 못하는 거야? 7년이나 지났다고. 왜 잊지 못하냐고 자신을 다그쳐봐도 들려오는 대답은 오로지 사랑하니까였다. 왕을 잊어보려고 스스로 세뇌도 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왕의 빛나는 얼굴이 떠올라 역효과였다. 난 왕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 반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서 그녀의 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었다. 무지함이 바로 레이니의 죄였기 때문이다. 부모가 노예면 자녀도 노예가 되듯이 이 반역이라는 죄도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나마 레이니가 이 일에 가담하지 않고 무관했기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편지해도 되겠느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과의 개인 시간을 가졌을 때 왕은 레이니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양 귓가에서 생생히 울려 퍼진다. 예슈와 마시아의 계시에 따라 레이니가 약혼 상대로 정해지고 얼마 있지 않아 왕이 공식적으로 에클레시아가에 방문하게 되었다. 레이니는 부모의 명에 따라 방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왕과의 개인 만남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레이니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겠니 했는데 아니었다. 확실히 누군가의 시선이었다. 시선은 앞쪽에 있는 창문에서 느껴졌다. 레이니는 뭔가 싶어 시선을 창문으로 옮겨보았다. 그러자 창문 밖 너머로 은색의 머리가 희끗하고 나타났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머리색이었다. 그 순간 레이니는 떠올랐다. 이 왕국에서 은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이는 현 왕인 에르아나 샤르비트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레이니는 기쁜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창문으로 달려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문득 너무 경망맞아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에 그녀는 달려가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밖에서 창문으로 몰래 레이니를 지켜보고 있던 에르아나는 그 모습에 피식 웃어 보였다. 아무래도 들킨 것 같았다. 해서 그는 대놓고 레이니에게 말을 걸기로 하였다. 그간 잘 지냈느냐? 건국제 때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창문으로 보이는 에르아나의 빛난 얼굴에
레인이는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바로 창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에르아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끝나신 건가요? 그래, 이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꾸나. 그리 말하며 에르아나는 손을 뻗어 레이니의 오른쪽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하였다. 그리고 절로 시선이 향할 정도로 길고 아름다웠다. 에르아나의 손길을 통해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와 사랑에 레이니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평안하였다. 그와 만난 것은 분명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어떻게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보고 싶었어요. 레이니가 자신의 손을 감싸며 그리 말하자 에르아나는 깜짝 놀랐다. 자신만 그리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레이니도 똑같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에르아나의 양쪽 입꼬리는 코를 그리며 기분 좋게 위로 올라갔다. 레이니를 처음으로 만났었던 건국제 날, 에르아나는 이 사람이다 하고 직감적으로 레이니를 알아보았다. 애초에 자신들은 하나였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짝으로 정해주지 않아도 둘은 직감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반려인 것을 알았다. 에제르, 두 팔을 내게 뻗어보겠느냐? 이렇게요? 뜬금없는 에르아나의 제안에 레이니는 의아해하며 그를 향해 두 팔을 뻗었다. 에르아나는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쏙 집어넣었다. 내 목을 두 팔로 꽉 안으려무나. 네. 여전히 의아해하며 레이니는 에르아나가 시키는 대로 그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놀라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거라. 에르아나는 두 손을 뻗어 레이니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순간적으로 레이니는 깜짝 놀랐으나 그가 한 말이 생각나 가만히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고 레이니는 놀라 깍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에르아나는 쿡쿡 웃으며 빠르게 레이니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괜찮다. 엄청 놀랐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레이니는 에르아나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미안하구나. 내 이렇게 당장 안아주고 싶어 욕심을 부려봤다. 다음부턴 그러지 않으마. 아, 아니에요. 놀라서 그런 것뿐이지 싫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좋아요. 공주님 안기 포즈로 에르아나 품에 안긴 레이니는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어댔다. 그 모습에 에르아나는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당연히 되죠. 다행이구나. 안 그래도 마침 내게 해보고 싶은 게 많았던 차다. 앞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야겠구나.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집 근처에 있는 동산으로 올라갔다. 동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색깔별로 만발해 있었다. 공기는 아직 좀 차가운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따뜻한 바람도 함께 불어와 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고 보니 왜 창문에서 절 보고 계셨던 거예요? 동산에 도착함과 동시에 에르아나의 품에서 내린 레이니는 둘만 남게 되자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널 보기 위해 내 방으로 가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 너의 모습이 보이더구나. 오랜만에 보는 너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만 나도 모르게 창밖에서 계속 널 바라보았단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에르아나는 레이니의 초록빛 눈동자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아, 아름답다니요. 제가 무슨. 에르아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레이니는 양뺨을 붉히며 바짝 경직된 상태로 말을 더듬거렸다. 레인이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외모는 평균이거나 그 이하였다. 그나마 좀 꾸미면 봐줄 만한 정도였고 말이다. 그런데 아름답다니 대체 자신의 어디가 아름답다는 건가?
아기였을 때 하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예쁘고 빛났다고 했는데 그때뿐이었어. 크면서 어릴 적의 빛은 사라지고 외모도 눈에 띄게 못나졌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셈이지. 그 때문일까? 레인이는 칭찬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로 자라났다. 해서 에르아나의 칭찬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여전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가 보네.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딴 부모들만 안 만났어도 자신감 있게 자랐을 텐데 참 안타까워. 레이니를 사랑하게 되면서 에르아나는 그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부하에게 레이니에 관한 거라면 사소한 것까지도 다 조사해 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에르아나는 레이니가 고통스럽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에르아나조차 상대하기가 싫을 정도로 개판인 인물들이었다. 에제르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군. 건국제 연회날, 레이니는 잔뜩 긴장한 채로 부모님을 따라 연회홀로 들어왔다. 그녀의 부모들은 자신들과 친한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레이니를 몇 차례 인사시킨 뒤 그녀를 다른 곳에 떼어놓았다. 또래 영예들과 어울리라고 시간을 준 거였는데 사실은 레이니를 자신들에게서 떼어놓기 위함이었다. 레이니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녀의 외모를 어릴 때와 비교하여 조롱해오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들은 레이니와 같이 다니는 것을 싫어하였다. 아니다, 에제르. 넌 충분히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걸음을 멈추고 널 계속해서 바라보았겠느냐. 그게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할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칭찬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레이니의 얼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붉게 타올랐다. 피부에서 뜨거운 열기까지 느껴질 정도였기에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사실이니까 말이다. 예슈아의 계시를 통해 레이니가 에르아나의 짝으로 정해지기 하루 전 위에서 언급한 건국제 연애 사건이 벌어졌다. 그동안 누구와도 춤을 추지 않았던 국왕 에르아나가 처음으로 여자와 춤을 춘 것이었다. 물론 그 여자는 레인이었고 이날의 사건은 아직도 나라 안에 허다하게 퍼져 있어 레이니를 향한 에르아나의 마음을 공표하는 사건이 되어 주었다. 그때 놀라다 못해 경악하던 에클레시아 부부를 생각하면 에르아나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곤 하였다. 레이니의 아름다운 빛을 그들은 왜 보지 못하는 걸까? 그들이 낳았고 길렀고 함께 살아오기까지 했는데 왜 보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로지 에르아나만이 레이니를 알아보고 사랑하였다. 그날 저녁 연애가 끝나고 난 후 에르아나는 아버지인 선왕에게 레이니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다. 선왕은 순순히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하였고 일부 귀족들과 왕족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선왕과 에르아나는 단호히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였고 다음 날 목사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아의 계시로 인해 반대파들은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왕의 반려에 대해서 목사들과 예언자들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왕실도 주의 종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비로 맞이할 수가 없었다. 예전에 한 왕자가 이 문제를 두고 일부 목사들과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은 모두 보았다. 거짓말을 한 왕자와 목사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다.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피를 토하는 사람들과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온갖 구멍에서 피를 흘려대던 사람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왕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에 예슈아의 계시로 왕자비가 된 여인은 다음 왕자의 신부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왕과 여왕이 되었다.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태평성대였고 말이다.